비싼 돈 주고 힘들게 할래? 대우받고 럭셔리하게 할래?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퀸스타운 액티비티를 소개하는 퀸스타운의 강문석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번 시간에는요, 밀포드 트랙을 준비하시는 분들과 밀포드 트랙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 꿀팁이 될 수 있는 인디펜던트 워크와 가이드 시스템 워크에 대해서 장단점을 비교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를 드리기 전에 밀포드 트레킹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요. 밀포드 트랙은 마오리 조상들이 그린스톤이 있는 밀포드 사운드 입구에 있는 아니타 베이를 가기 위해 밀포드 트랙을 이용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오리는 파케아라 불리는 유럽인이 이주하기 전에 글 문화가 없었으며 캠프를 했던 장소, 묘지, 인공적인 유물들이 발견되었고 이 생활 도구들은 시대를 추정해 본 결과 석기시대 유물과 흡사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주제에 관해서는 많은 논쟁이 계속되고 항상 새로운 주장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주로 마오리족은 북섬과 남섬의 북쪽에 초기 정착을 했으며 산세가 험한 서쪽 해안선 피오르드랜드 동쪽 호수가 있는 오타고 지역은 주로 여름철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들은 초기 유럽인들이 내륙에 접근하고 음식을 얻기 위해 사냥을 나섰던 것처럼 음식을 찾아 강과 산을 찾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부족들은 마나포울이 수력발전소가 건설되기 이전에 호수에서 와이와우 강을 따라 올라왔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도널드 서덜랜드는 최초로 밀포드 사운드에 오두막을 짓고 정착을 하게 됩니다. 1880년까지 두 명의 이웃을 보았는데요. 빅베이의 광부였던 존 맥케이와 제임스 말코온이 밀포드 사운드로 넘어와 두 개의 오두막을 더 만들었고 서덜랜드는 이 소장품을 밀포드 시티라 할 수 있듯이 이곳에 도시를 형성하려 했다는 의미를 볼 수 있지만 이 지역은 산세가 험하고 지형적으로 매우 고립된 곳으로 도시 형성은 못 되었습니다. 하지만 1880년 11월 10일 서덜랜드와 맥케이는 아서 계곡을 탐험하던 중 맥케이 폭포와 서덜랜드 폭포를 발견하게 서덜랜드는 이 폭포를 발견할 당시 1마일이 넘는 폭포라 상상을 하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폭포라 생각했습니다. 정부에 편지를 보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폭포를 보기 위해 배를 이용하여 밀포드 사운드에 도착하여 현재 샌드플라이 포인트부터 아서 계곡을 거슬러 올라가야 했습니다. 루트를 티안나우 호수 북쪽 끝에서 클린턴 강 계곡을 따라 아서 계곡으로 이어지는 루트를 찾기 위해 퀸튼 맥켄론과 어니스트 미첼이 현재 글레이드 하우스 선착장부터 클린턴 강을 따라 길을 당시 반대편에서는 서덜랜드 폭포를 측정하기 위해 찰스 아담과 일행들이 블러프에서 배를 이용하여 밀포드 사운드에 도착합니다. 1888년 10월 17일 퀸튼 맥켄론과 어니스트 미첼은 홍수로 인해 다시 티아나우다운으로 돌아와 안전장비와 마른 옷들을 챙겨 다음날 다시 클린턴 계곡으로 향합니다. 결국 그들은 1888년 10월 16일에 지금의 맥켄론 패스를 넘어 서덜랜드 폭포를 보기 위해 지어놓은 오두막에 도착하게 됩니다. 폭포 검증에 나선 찰스 아담은 폭포의 높이를 580m라 공식 발표했고요. 비록 1마일은 안 됐지만 뉴질랜드에서 가장 높은 폭포로 인정받고 있으며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밀포드 트랙이 개발되기 시작합니다. 도널드 서덜랜드는 40파운드를 계약금으로 받고 가서 계곡을 개발하게 됩니다. 퀸튼 맥켄론은 30파운드의 계약금을 받고 클린턴 계곡을 개발하게 퀸튼 맥켄론은 1889년부터 1892년 티안나우 호수에 익사하기 전까지 최초의 밀포드 트랙 가이드가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이제 가이드 워킹과 인디펜던트 워킹의 단가 비교와 제공 사항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이드 워크 단가가 멀티 쉐어 기준으로 2,295불입니다. 숙소는 보통 4인실에서 6인실까지 사용이 가능한데요. 타월, 시트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고요. 물론 비누, 샴푸 이런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식사는 조식은 쿡 브렉퍼스트가 나오고요. 중식은 서브웨이처럼 모든 재료를 준비해주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만큼 싸가시면 됩니다. 샌드위치, 과일, 초콜릿, 땅콩 종류, 숙소에서 항상 간식이 가능하고요. 또 중간에 점심 먹을 때도 가이드들이 따뜻한 차와 음료, 커피, 또 이런 수프, 미소 수프까지 다 준비를 되어 있고요. 또 식사 시간에는 석식에는 3코스 밀로 나오는데요. 스타트가 있고 메인 코스는 항상 3가지 중에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디저트가 나오고요. 보통 롯지마다 틀린데 이런 거는 매일 저녁에 여러분들에게 식사 주문을 받습니다. 화장실은 당연히 수세식 화장실이 준비되어 있고요. 샤워실은 더운 물 샤워가 가능하기 때문에 비글을 맞고 추운 날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숙소에서 편히 쉴 수가 있습니다. 또 맛있는 식사를 준비를 해주기 때문에 트레킹 이후에 숙소에서 간식과 또 맥주, 세탁실과 건조실이 있기 때문에 젖은 옷을 빨아서 식사 전에 넣으시면 식사 후에 주무시기 전에 다 말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짐들을 가져가실 필요가 없으시고요. 일정은 4박 5일 코스로 3박 4일 동안 걷게 되고요. 마지막 날 밀포드 사운드에서 1박을 한 후 크루즈까지 포함입니다. 크루즈를 마치고 퀸스타운 돌아오는 것까지 이렇게. 인디펜던트의 단가를 보시면 735불인데요. 이거는 교통수단과 3박 산장 부킹하는 비용입니다. 숙소를 보시면 20인실에서 25인실이 되고요. 매트리스와 벙커베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식사는 당연히 불포함이고요. 화장실은 수세식 화장실, 그 다음에 샤워실 없음, 그 다음에 세탁실 없음. 이거는 3박 4일 코스고요. 마지막 날 밀포 사운드에 오시면 티아나오나 퀸스타운까지 반드시 돌아오셔야 됩니다. 네, 단가만 보시면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요거는 이따가 준비물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고요. 또 이렇게 인디펜던트 산장을 부킹 대행을 해주는 데가 있는데요. 1,495불입니다. 이거는 교통 양쪽 다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산장 3박 플러스 식사는 불포함이지만 식사 재료나 모든 장비 같은 것들을 대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숙소가 20인에서 25인실 마찬가지로 매트리스 준비되어 있고요. 식사 불포함되어 있는데 재료는 제공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 마찬가지로 수세식이고요. 샤워실 없음, 건조실, 세탁실 없음. 이것도 3박 4일 코스인데요. 밑에 보시면 인디펜던트 밀포드 1박 옵션이 있습니다. 밀포드 로지에서 1박을 한 후 석식, 조식, 크루즈, 중식까지 포함해서 1인당 하시면 735불이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 1박해서 4박 5일을 하게 되면 2230불이 됩니다. 그러면 인디펜던트나 가이드워크나 그 차이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싱글룸을 만약에 이용하실 때 그렇고요. 더블룸을 이용할 때는 2명이서 나눠내니까 1962불이 됩니다. 2,000불 가까이 내면서 여러분들이 25kg 이상 짐을 져야 되고 샤워도 안 되고 또 빨래도 안 되고 이렇게 고생을 하시는 거니까 요거를 잘 알아두시면 어떤 걸 선택하셔야 될지 준비물에서 보시면 더 이해가 가실 겁니다. 네, 이제 준비물을 비교해 보겠는데요. 인디펜던트 워크는요. 필수 장비입니다. 배낭,
방수백, 기능성 침낭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구급약, 그 다음에 모기 기피제, 자외선 차단제, 물집 치료제, 알레르기, 개인적으로 필요한 약, 그 다음에 서바이벌 키트, 그 다음에 종이, 연필, 고열량식 간식 및 식품, 지도, 나침반, 물병, 씻기 및 조리기구, 칼, 포크, 숟가락, 접시, 컵, 코펠, 버너 등, 라이터 또는 성냥, 세면도구, 손전 등 및 배터리, 그 다음에 쓰레기 봉투, 티켓 및 신분증, 휴대용 난로 및 연료, 양초, 화장지, 비닐봉지, 요건 무조건 갖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요것도 옷도 기능성 등산복 최소한 2벌, 그 다음에 산장용 편한 복장 1벌, 산행용 등산화, 기능성 양말 또는 반바지, 기능성 셔츠, 기능성 소매, 긴 소매, 기능성 자켓, 또 레인코트, 레인팬츠, 방한모, 장갑, 등산모, 선글라스, 비에 젖을 것을 대비한 양말, 속옷, 엑스트라로 여보를 더 챙기셔야 됩니다. 음식 이것도 반드시 챙기셔야 되는데요. 조식은 주로 이제 죽이나 오트밀, 빵, 꿀이나 잼, 스프 이런 걸 드시고요. 중식은 크래커, 비스켓, 치즈, 육포, 건어물, 젤리, 과일 같은 것들을 주로 많이 먹습니다. 석식은 스프나 한국 분들은 라면, 컵밥, 햇반, 파스타, 건조 야채 또는 과일, 치즈 이런 거를 준비를 다 하셔야 되고요. 옵션입니다. 이거는 가져가셔도 되고 안 가져가셔도 되는데 카메라, 귀마개, 스패치, 슬리퍼, 요 산장용 있으시면 가져가실 수 있으시면 가져가십니다. 또 이렇게 다 짊어지시면 배낭 무게가 최소한 20에서 25kg 정도가 되고요. 60리터에서 65리터의 배낭이 필요합니다. 네, 가이드워크를 보시면 산행 필수입니다. 기능성 등산복 1벌, 기능성 긴 소매 1벌, 반소매 1벌, 소프트 자켓, 고아텍스 자켓, 비 오시죠? 등산화, 등산모, 방한모, 장갑, 선글라스, 물통, 선크림, 모기 기피제, 40리터 배낭, 방수백 등이 필요합니다. 산장에서는 편안한 복장 1벌, 네이 1벌, 실내와 개인 세면도구, 치약, 칫솔, 로션 정도만 챙기시면 됩니다. 옵션으로는 비바지죠. 레인팬츠, 스패치, 각반, 워킹폴, 카메라, 충전기 정도 챙기시면 되고요. 식사는 조식, 중식, 석식 모두 포함입니다. 특히 석식은 여러분들 3코스 밀로 스타트, 메인 코스, 그 다음에 디저트까지 준비되어 있고요. 무료로 저희가 배낭이나 비옷, 방수백, 시트를 준비해 드리니까 여러분들 밀포 트랙 부킹 하시고 배낭이 굳이 구매를 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또 배낭 무게는 저희가 6, 7kg 정도 이렇게 추천을 해 드리고요. 샴푸, 린스, 바디 샴푸, 헤어드라이기, 타월, 화장지 등 모든 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배낭 무게를 최소화해서 여러분들은 산행만 하시면 됩니다. 네, 얼핏 보면 단가만 따져보시면 인디펜던트 워커가 많이 저렴하신 것 같지만 실제로 배낭이나 침낭, 코펠이나 버너 같은 캠핑 장비가 없으신 분들은 오히려 장비를 구입하는데 비용이 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장비를 구비하시고 캠핑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인디펜던트 워커를 하셔도 충분히 즐거운 시간과 좋은 전망들을 즐기실 수 있으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인디펜던트 워커를 부킹하시고 또 장비를 다 구매하거나 대여를 하고 또 마지막 날 크루즈까지 생각하신다면 비용은 오히려 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재작년만 해도 가이드워크 외에 인디펜던트 워커는 외국인이나 내국인이나 상관없이 1박당 50불씩 차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작년부터는 외국인은 이제 140불이고요. 소인, 성인
17세 미만도 똑같이 성인 요금으로 140불을 내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 내국인에게는 어른이 성인 요금이 70불, 17세 미만은 아직까지 차지를 하지 않고 프리로 이렇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계시는 한인분들이나 내국인 분들은 인디펜던트 워커를 하시면 아무래도 가이드 워커보다 많이 저렴하게 하실 수 있으시고요. 단 좀 장비를 충분히 챙기셔서 이 기후 변화가 심한 이곳에서 잘 적응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또 부킹이 인디펜던트 워커는 아주 일찍 마감이 되기 때문에 내년 시즌 거를 지금부터 이렇게 1년 전에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원하는 날짜에 맞추시려면 시즌 부킹 오픈할 때마다 바로바로 부킹 예약이 끝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가이드 워커를 선택하시는 분들은요, 최대한도로 짐을 줄여서 어깨의 부담을 줄이시고 즐거운 산행을 즐기시면 됩니다. 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 주시거나 아래 이메일로 이메일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안녕히 계시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